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지며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21%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15%, S&P 500 지수도 0.3%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지난 4분기 순이익이 8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수요 강세로 1년 전 대비 순이익은 24% 증가했지만 아이패드의 판매가 둔화되며 시장의 기대치는 미달했습니다. 다만 폐기연도 4분기 매출액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핵심 내구재 주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유로 월가 투자 은행들이 잇따라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오후 발사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3차 발사에 대비해 어제 실시된 최종 리허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주말 앞둔 금요일장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닷새 만에 소폭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1% 이상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뭐니 해도 외환 시장이겠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100원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건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애플이 좀 부진한 성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가 어제 여러분 곁에 자동차주를 홀대하면 안 된다. 지금쯤은 자동차주를 한번 볼 때가 됐다고 했는데요. 어제 자동차주가 폭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닝 시즌, 소위 말해서 실적 시즌에 자동차만한 주식의 실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낙폭 과대와 동반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예상 외로 좋지 않습니다. 전부 그 추정 실적을 갖고 보통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추정 실적을 하는데 추정 실적이 다 틀렸어요. 100%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 분석만 너무 치우치는 그런 추정 실적만 따지는 그런 전문가들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미 증시가 연속 이틀 빠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하는 국면이다. 제가 이제 이틀 연속 여러분 곁에 주식을 한번 갖고 있어도 될 것이다. 5일 이평 다 이를 때까지는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5일 이평 일부 직전에까지 오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과거는 중요치 않거든요. 과거 나 집에 뭐 금덩어리 있다 차 안에 2,000포인트에서 주식 100% 해놓고 나는 꼭지에 팔아라 했다라든지 이런 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 단장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말해서 떼거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답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뜨더라도 한 3만 원, 2만 원 정도의 여유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2만 원 정도 여유 없고요. 또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선행 스팬원에서 중복되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 갖고 있던 종목들을 오늘은 뭐 1등 주식을 고점에 오늘 매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 매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 1900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뜨기도 그렇고 빠지기도 그렇고 계륵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900에서
1900 한 30포인트 선에서 이제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또 그러면 1900은 안 깨질 것인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1900은 영원히 안 깨질까? 1900 깨집니다. 깨지지만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께서 계속 짧은 방망이를 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가 자체가 이제 페넌트형으로 계속 이제 움직이거든요. 페넌트형이 움직인다는 것은 공격적인 매수, 고점에 매수하면 매수 8기회를 안 주고 주가는 계속 그 1단계에서 계속 빠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일 이평이 다이는 그럴 때까지 제가 볼 때 주가가 바로 급락은 안 나올 것이다. 20일 이평이 지금 급락했던 오늘 1950 이하까지 떨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 20일 이평이 하루에 7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 20일 이평 다일 때까지는 주가가 급락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팔더라도 또 저점에서 한 20, 30포인트에서 짧은 방망이를 계속 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평 자체가 이제 곧 이제 부딪히죠. 61평 자체가 곧 여러분 보다시피 곧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61평 자체가 하락과 상승의 이제 교차 부분이 이제 걸릴 것 같아요. 하락과 교차 부분이 걸릴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61평을 한번 관심을 한번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61평이 여차하면 꺾입니다. 꺾이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21평, 61평 데드 크로스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보조 지표는 당연히 MACD죠. MACD가 지금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라는 쪽에서 계속 나오는 반등. 그 결론은 뭐냐? 오실레이터가 음일 때는 짧게 반등, 짧은 방망이로 치셔야 된다. 양 오실레이터는 짧은 방망이 칠 필요 없다. 긴 방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지금 약세장은 확실합니다. MACD가 데드 크로스 이후에 주가 빠지는 뭐 약세장은 확실합니다만 지금 오실레이터가 최악의 국면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짧은 방망이를 휘두르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선물 자체가 제가 누차 여러 번째 말씀드렸죠. 선행 스펜2에서는 강력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선행 스펜2의 지지가 미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펜2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일목균형표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절대 아닙니다. 시중 일목균형표 책 다 틀려요.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펜2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물지수도 선행 스펜2에서 강력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선행 스펜2가 지지가 250이란 말이에요. 250 밑에는 actually 매수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한다 해도 오늘 상승이 254에서 또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콜은 굉장히 짧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응가하면 선물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대신 콜 매매를 굉장히 짧게 하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전환선 기준선 모양으로 봐서는 약세장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콜로 짧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매물대 보시면 당연히 나오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물의 무게중심이 265에서 255. 그 다음에 이제 250이라고 했죠. 250에서 계속 박스인데 지금은 250에서 255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홈 칠락하지 말고 짧게 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누차 말씀 최근에 외국인 동향 크게 볼 것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대신사가 올린 그런 부분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진맥진 상태 볼 거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여러분 보다시피 서서히 늘렸다 줄였다 보면 10조 이상은 안 가거든요. 10조 가까이 갔다가 9조 초반까지 왔다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템포를 조절한다는 거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영향만 없다면 언제든지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그런 단어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여러분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보다 이평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 이평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야 돼. 이평이 공부를 해야 돼. 특히 이평의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걸 우리가 이제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부분의 주식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오늘 정배열과 역배열의 관심의 주식을 오늘 저녁 10시에 하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의 폭 자체가 많이 떠봐야 한 2만 원 정도 상승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ADX 자체가 굉장히 약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주식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시간 나면 매도 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선물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죠. 외국인이 어제 1조 6천억까지 매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콜인데요. 외국인이 서서히 물려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직까지 1조 정도 더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외국인이 한 2조 8천억까지 매도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손절매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의 동향을 오늘 선물의 동향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 안 되면 주식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동향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종합주가 지수의 지금 DMI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DMI 형태를 보면 종합주가 지수의 DMI 보면 지금 DMI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DMI가 문제가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 DMI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DMI 자체가 지금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DMI 모양 자체가 지금 하락 DMI에서 계속 있는 모양인데 그러다 ADX가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DX가 40까지 왔는데 50까지는 올라갑니다.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장 자체가 분명히 약세장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 틈 속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라 봐야 되지 주식 자체가 지금 뭐 상승 트렌드를 돌아선다. 또 주가가 반등하면 뭐 2천 간다. 그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에서 격단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먹어는 그게 필요하죠. 지금 상태는 절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은 그런 부분에 있고요. 지금 PMF 차트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MF 차트는 하락 추세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큰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큰 매물대를 뚫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다. 그렇지만 짧게 하락 추세 모양에서 그 앞자리에서 분명히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곧 계속 짧게 치는 부분을 누차 말아야 되고요. 또 스윙 차트로 보서는 스윙 차트는 지금 서서히 조정파에서 조정파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일부 직전에 있고 가기 차트는 상승의 마무리 국면이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늦게 가는 초기 가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변곡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뭐 급등하고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 외국인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매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것만 보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약세 국면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쉬어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시 어제 고점에 못 파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고점에 파시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의 선물 동향만 꼼꼼하게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좀 오늘 하루도 쉬어가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 무엇보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9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종가에 다소 밀렸지만 장 초반에는 단기 목표가인 12,200원 정확하게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저항 라인을 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데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돌파가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돌파를 만들어내기에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뭐 단기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종목이 돌파를 못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상황이 실망스럽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돌파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일반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거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하나의 그 대응 포인트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포인트에서 위에서 팔고 그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을 때 11,000원이나 아니면 그 이하권 정도에서 또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를 하신다면은 그 횡보를 하는 와중에도 충분히 누적 수익을 올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종목들만 상승세를 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사지 않는다면 지금은 수익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지금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편입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또 기존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고요. 과거에 YG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그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탈 때도 초기에는 계속 옆으로 기어가면서 횡보 구간이 길어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죠. 물론 그때는 싸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을 빼더라도 충분히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좀 노림수를 가져보자. 특히 조정을 좀 받으면은 저가 매수를 계속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존 비전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느 업종인지 의견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일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군은 역시 정치 테마주입니다. 뭐 추세가 많이 깨졌다. 그다음에 상황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매수세는 제일 강하고요. 또 흐름도 제일 강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 테마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를 또 뭐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매수를 다시 노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시세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급락이 큰 상태에서 또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매수가 들어와서 상당히 강한 진행을 보여주는 상태 같으면은 그것은 충분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 진행을 보시면은 특히 인맥 관련 테마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안철수 관련주들의 대표주, 그 다음에 또 문재인 관련주의 대표주,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한 30-4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여권이나 야권에서 불고 있는 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태고요. 물론 뭐 정치 테마가 기업 가치라는 개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라기보다는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루 첫날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에너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의 진행을 보시면은 상한가를 치고도 또 그 다음날 또 오르는 형태로 가고 또 그 다음날도 조정을 받는 형태로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금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가 선입견 없이 대처를 하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면은 단기적인 대응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들보다 탄력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까지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뒤에 후발주자 형태로 올라오는 그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박근혜 관련주 중에서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관련주로 구분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을 흡수하면서 충청권의 지지 기반을 좀 높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도 결국 순환매 형태를 보이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심리가 돌아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상태고, 증시가 조정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수익이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누적 수익을 올려갈 때 또 다시 상승 시장으로 전환했을 때의 에너지를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은 수익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갔을 때 어떤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은 너무 지금은 뭐 안 좋으니까 꼭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는 것보다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가진다면은 충분히 단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6,800원 정도, 천일 종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정도를 보는데요. 중간에 지금 보시면은 저항 라인이 7,500원 정도에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 정도에서 주춤주춤 한다면은 거기서 그냥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꼭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 전일 저점, 저번 저점을 보겠습니다. 이 6,000원은 깨지면은 꼭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가격이니까 손절매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 컴퓨터 순환 매수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죠. 어제 종가 부근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바일 D램의 비중 확대로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상승으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만 원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토러스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이익 방어 능력을 보여줬다 평가하며 매수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 30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한비반도체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91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에 목표 주가 1,5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부진한 3분기 실적 기록과 또 두산인프라코어를 둘러싼 대내외 박지 않은 환경 영향으로 목표가 유지했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무학에 대해서 정체된 소주 산업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18,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3분기 실적 우려가 되었던 IT라든지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 일단 어제 반등이 좀 성공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반등의 어떤 연속성 오늘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지수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이런 IT와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좀 주도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도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은 좀 더 눈에 띄게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기관 매매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본다라면 1910포인트 전후로 해서의 어떤 지지력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의 탄력은 상당히 둔화될 거로 보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이 좀 돼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대외 변수 결과에 따라서 뭐 업종 순환매에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이 하나 쏙쏙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 중요하겠지만 4분기 실적을 내다보는 좀 더 한 분기 앞서서 생각하는 그런 실적 호전주 중심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이 더 유리할 거로 보여지고 어제 이제 AP 시스템이 하한가를 가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 투심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 무력하면서 상당히 물건들이 매물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과연 코스닥 투심이 어제와는 다르게 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체크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으로 원화 강세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 흐름이 결국 내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통신, 내수주 어떤 전반적인 전통적인 시장 방어주 성격의 어떤 종목들이 계속 좀 수급이든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금이든 기관, 투신 중심의 어떤 내수주 세타에 대한 수급이 과연 이탈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부 상당히 중요한 체크 필요한 하루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하이닉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하이닉스는 일단 타켓 프라이스가 3만 원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매출액 추정치를 보면 4.7% 하회해서 한 2조 4,2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 적자가 추정치보다는 다소 개선된 마이너스 150억 원 정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4분기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을 하이닉스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에서 한 50%에서 지금 4분기는 70%까지 지금 상승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이든지 어떤 의미 있는 지금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고정 가격만 따지더라도 9월 14일 이후에 무려 29% 정도 급등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은 지금 한 2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1,300억 정도로 흑자 전환할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NMC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과거 PC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랑 좀 달리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는 단순한 생산이라든지 공정 경쟁력보다는 스마트 UX를 높일 수 있는 맞춤 개발 능력 그게 이제 이 MMC에 대한 모습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하이닉스는 잘 구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실적 모멘텀과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들 4분기에는 안고 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뷰로 접근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 두 종목 있었는데 AS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존인데요. 골프존 좀 시가 매수하신 분들은 좀 종가가 좀 이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골프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초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아쉬웠고요. 대신 뭐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가 제가 항상 불러드리는 게 저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사리 안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다시금 제가 눌림목 공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으시고 꾸준히 그냥 지켜보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문제는 YG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참 저랑 궁합이 안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네.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번 다 빠지는 모습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어제도 제가 거래량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100만 주 이상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타나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흐름이지만 100만 주가 안 나타날 시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어제
요 가격대를 제가 끄어놨었죠. 이 가격대 그대로 보시면 상당히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도 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올라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기관이 많이 샀었죠. 기관이 샀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고점으로 치닫을 때 올렸던 물량 자체가 대부분 다 개인 물량이었죠. 그만큼 지금의 다시금 올리는 세력권 자체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올리려고 하면 이 전에 있던 이 물량 자체를 지금에 올리는 세력들이 다 끌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가 이거는 매도 물량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물량은 매수 물량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봉에도 나타나듯이 지금은 매도 세력이 좀 더 우세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흐름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단타성 매물은 지금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간의 보유 기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그때는 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실하게 그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일단 손절가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에서 좀 생각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이 제가 오르는 종목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무조건 빠진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대륙제관을 어제 또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또 20일선에 터치를 했죠. 네. 지금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가는 이탈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신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격도를 좀 좁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과정에서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 전에 물량 자체가 기존에 내포되어 있던 물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게 한 번만에 빠져나가기는 힘든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수가로 잡았던 5,600원에서 5,67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금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종목을 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날 추천해드렸던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과정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처음으로 음봉이 좀 한 개 떨어졌는데요.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정리를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크죠. 네. 그만큼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없고 대안주 또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으로 장세가 넘어가기 전에 테마주 장세가 잠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에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을 쉽사리 예측하기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났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절반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동안 추천받았던 종목들 저희가 좀 간략하게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살펴볼 만한 눌림목 공략 종목 소개받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종목 찾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 어제 약간의 요즘 말로 하면 멘탈 붕괴 상태가 왔었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네. 상당히 놀랐고요. 이녹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에 기인해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이 잠정적인 영업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분기상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고요. 거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FPCB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단계에 가공을 하는 기업은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컨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3단계로 납품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납품이 되고요. 그러면 네.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소재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녹스 같은 경우 분기별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고요.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잘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횡보가 좀 거치고 있는 장세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일선을 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조정을 잠시 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큰 물량이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19,300원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놓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3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죠. 그만큼 어느 정도 19,300원은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조금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다시금 19,300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적정 단가는 19,300원 부근이 되겠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자체를 조금 더 계산을 해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2만 원대는 무조건 지켜주지 않겠나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발표가 안 됐으면 다시금 쌍바닥 패턴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에 한 번에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기관권의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관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물량 자체가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쪽 물량이 되겠죠. 23,000원대까지 올라가던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기관의 물량이 좀 잡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착안을 하시고 지금은 2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좀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사실상 힘들고, 네. 19,000원대까지 혹시나 내려가더라도 그때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이녹스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인가요? 예,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지금 흐름을 보신다면 조금 길게 보시는 흐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중간하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요, 뭐 하루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대신에 뭐 일주일 만에 스윙주라고 하죠. 스윙주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시장이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종목군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녹스도 오늘 만약에 시세가 난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다시금 시세가 나지 않고 다시 우리 가격대 변동성 없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된다면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녹스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4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전망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업종에 어느 정도의 업황을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가장 비수기죠. 하지만 4분기 그리고 1분기는 또 성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분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4분기에는 좀 더 장밋빛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이 전문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네. 같은 경우에도요. 하지만 매출 자체는 30% 뛰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소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녹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장 정말 여러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닝 시즌이 피크에 달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대형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점 좀 주력해서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오늘 코스피 증시로 놓고 봤을 때 네.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KB금융 3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 속, 그리고 경제 지표는 호조가 나오면서 조금 또 강보합세로 좀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장에서 우리가 실적에 너무 민감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대부분 실적 부진이 예상됐던 종목들은 다른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에 비해서 더 큰 낙폭이 나오면서 선두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종목들은 덜 빠지면서 주가를 좀 방어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트렌드 자체가 계속 이제 우상향되면서 그 실적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고, 반대로 다른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부분이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실적 전망치를 눈높이를 좀 낮춰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로 인한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분명히 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또 나로 발사가 세 번째로 마지막 도전에 나서는 날입니다. 지난 이제 2차 실패 이후에 이제 2년 4개월 만인데요. 일단 나로가 정상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하면은 한국 우주사에 일단 한 획을 긋게 되는 날이죠. 우선은 뭐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되어는 있기는 하지만 이번 발사는 성패에 상관없이 일단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관련주의 뭐 한양 ENG, 뭐 비츠로시스, 뭐 세트레가이 이렇게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다소 주지 않을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우리 대국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농심의 그 발암 물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심의 6개 라면 제품군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농심이 제품 횟수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그 뭐 회사에 대한 뭐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뭐 주가의 훼손, 그리고 적잖은 이제 파장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만 쪽에서도 발암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농심라면을 훼손 명령을 하면서 일단은 좀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10월 이제 그 윈도우 이제 8 이제 그의 버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제 슬슬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관련된 뭐 종목들, 뭐 주연테크라든지 뭐 JC연, 뭐 JMI 이렇게 이제 그 관련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제 자리에 대한 이제 향후 이제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일단 기술적인 제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요. 1900포인트부터 1980포인트 수준까지 이게 박스권 형태로 일단 싸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거의 뭐 튀어 올라오기 뭐 일보 직전이다라고 이렇게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다만 지금 조금 다소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어제 이제 음봉이 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11선과 21선 자체가 자체적으로 일단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조정 장세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포지션이 좀 틀린데요. 지금 코스닥은 저는 좀 횡보 조정이 좀 유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강하게 이제 5호장인데 반등을 돌려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코스피가 강세장으로 다시 전환이 되거나 혹은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코스닥은 박스권을 한 60일선 전후로 한 510포인트부터 한 500포인트 기준으로 전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봉이 좀 안정화된다면은 오히려 코스닥을 기준으로 중소형 강세장도 올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연말까지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8조 1,2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이던스에 비해서 200억 원 이상 증가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센플러스 이상헌 전무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힐라코리아입니다. 네. 네, 힐라코리아는 그 필라를 비롯해서 그 6개 정도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 업체인데요. 지난해 그 세계 1위의 골프 업체인 그 아퀴시네트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힐라 USA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6%,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시장 점유율 또한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동안 그 수입 성과가 좀 부진했던 면이 있었던 유럽 지역에서도 로열티 수입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가 성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성장 지속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좀 수급적인 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이후로 계속해서 한 3달가량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좀 박스권의 모습을 나오면서 좋은 모습,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부터 계속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 추세에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따라서 전일 종가 부근인 6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73,000원가량, 박스권의 상단인 73,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로는 66,000원까지 잡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힐라코리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